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훈육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올바른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언어를 매우 큰 소리를 내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아빠는 욱하고 화내고 엄마는 잔소리를 마구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매우 격양된 감정을 소화해내야 하고 빠르고 큰 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엄마 아빠의 가르침에 공감해야 되고 가르침의 내용을 머리로 기억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쉬운 일일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훈육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어린 자녀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결국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좌절감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현명하게 훈육을 시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훈육을 통하여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것을 배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 벌어진 이 비생산적이고 이 나쁜 행위를 특정한 으로 그것도 부모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배우도록 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이때다 가르침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접근하여야 하겠습니다. 훈육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원인을 찾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의 행동이 수만 가지이고요. 한 가지 행동에도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이 제거가 되었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대체할 바람직한 행동의 대안을 제시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은 사고의 폭이 성인과 같이 깊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넓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대체할 바람직한 행동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다른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 즉 훈육의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훈육의 방식은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무언가를 훈육하고자 할 때 왜 이 행동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먼저 부모님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여행 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왜 이 행동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서는 결코 훈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을 가르쳐야 하는 목표를 세워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 대해서 복종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린 시기에는 복종하는 아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엄마가 얘기해서 자녀가 따라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아, 참 착했어, 잘했어, 이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성인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성인의 특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이로 키우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징을 지금 이 시간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또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부모님은 염두에 두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징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이것은요, 자아 개념과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훈육의 목표로 꼽습니다. 자아 개념이란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으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자아 개념은 정신적인 건강에, 정신 건강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앞에 두고 내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큰 시험,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치른다 하면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이것은 자아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입니다. 이 결정장애라는 말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신의 선호나 취향, 상황 등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이나 태도들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요,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할 때 이런 부모를 보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훈육의 상황에서는 이런 존중을 배우기보다는 자녀들은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무시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또 위협적인 태도, 폭력적인 태도, 회유하는 태도, 강압하는 태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기보다는 이런 나쁜 태도를 배우기가 더욱 쉽습니다. 부모를 보면서요. 무시, 위협, 폭력, 회유, 강압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 낮은 자존감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육의 방법은요, 자기 훈육, 자기 규제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훈육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훈육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기 훈육, 자기 규제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면요. 자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 등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상과 벌이라는 행동은 자기 훈육이나 자기 규제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과 처벌이 있어야만 행동하는 자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과 처벌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는 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행동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 보상과 처벌을 많이 받은 아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현명하고 배려 깊은 결정을 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훈육, 자기 규제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훈육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도덕적 자율성을 키워라 라는 방법, 키우는 방법으로 훈육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자율성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훈육, 자기 규제, 자기 조절 등과 같은 용어를 조금 더 정교하고 발전시켜서 표현한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은요, 일련의 행동 규칙을 내면화하게 되고 단순히 그것을 따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진 사람은 보상이나 처벌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성에 반대되는 말은요, 타율성인데요. 타율적인 인간은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좌우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인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좌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타율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 도덕적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훈육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지켜봄으로써 또 나쁜 행동이나 좀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해를 입지 않고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에도 그 자녀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차를 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지금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율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훈육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단기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는 훈육 방식은 지금 나타난 이 못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 행동을 차단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자녀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거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손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